브레이크가 안 들어 어떡해? 브레이크가 안 들어. 어떡해 언니? 어떡해? 방금 영상 보셨듯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새벽에 저희 또 어릴 때 불알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발진 사고가 났다. 우리 엄마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이 먹통이 되면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차 속도가 더 붙기 전에 이제 나무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해도 결국에 그냥 보험 자차 처리하고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새벽에 연락한 이유는 제가 또 자동차 유튜브를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이 없겠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많이 운전하셨던 분이랑 이제 그분의 이모께서 타고 계셨는데 그분 다 이제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생기셨고 근데 저는 나름 잘 안다고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라서 야 나도 차도 이렇게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촬영한다고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대처법은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정말 그 차 상태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그 차주였고 내가 운전을 했다면 난 저렇게 침착하게 가서 나무에 가로등에 박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걸 신속하게 연락해서 그 급발진 나는 상황에서 내가 내 발밑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내 뒤에 차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블랙박스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CCTV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와 과연 나는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으로만 알았지 현실로 맞닥뜨렸을 땐 모두가 패닉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패닉에 빠지고 저도 같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결국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정말 급발진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요번에 좀 가장 큰 사건이죠. 이제 시청에서 그 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순식간에 굉음을 내면서 달리다가 어떤 한 분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겨우겨우 그 차를 좀 피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속도로 달려가다가 결국엔 인도로 들이받으면서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시간대가 왜 그렇게 또 사태가 커졌냐면은 사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이동을 하거나 회식길을 가던 길이거나 퇴근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인도를 들이받게 되면서 그때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낸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안전 펜스가 있어도 아무 무의미했어요. 정말 그 정도 속도로 달려오게 되면은 모든 거를 깔아뭉개는 정말 살인 흉기가 되더라고요. 나라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피할 길이 없죠. 정말 천재지변이죠. 오늘도 뉴스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90% 이상 악셀을 밟았다. 주장하는 거는 몇십 년간 버스 기사로 재직을 해오면서 무사고였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절대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다. 절대 술도 마시지 않았다. 음주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결과에서는 엑셀을 계속 밟았다가 결국에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차가 멈췄죠. 정말 조사를 다 해봐야겠지만 정말 급발진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기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뭐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엑셀을 안 밟았는데도 엑셀을 밟았다고 표시될 수도 있는 거고 기계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킨 이유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사고 난 후 대처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아직 급발진 사고가 안 나봤기 때문에 제 얘기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급발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곳이 없어요. 오로지 운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증거 제시도 다 해야 되고요. 이전에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 사건을 재현해내서 실제로 사고가 나게 한 다음에 급발진이 아니냐 이런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모든 비용을 다 운전자가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비를 들여서 실험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급발진이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받았죠. 인정을 받은 사례도 하나 있어요. 2018년도에 60대 부부가 수입차 브랜드를 몰고 가다가 급발진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부의 아들이 이제 변호사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개인이
그런 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잘 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급발진 초기 증상이 어떠냐? 곧 이사도 해야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대로 두면 지원 한 푼 못 받고 손해인 거 몰라요?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본사랑 똑같은 요금에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한 지원금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단톡폰 폐지로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도 지원이 추가됐어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포장 이사, 이사 청소 서비스도 한 번에 가능. 21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구독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가장 먼저 초기 증상은 핸들이 뻑뻑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속 페달이 헐렁해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뻑뻑해지다가 결국에는 돌처럼 굳어서 듣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급발진할 때 브레이크 작동 시 진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RPM이 레드존까지 쫙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가속이 붙게 되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엔진 굉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을 구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본 결과 막상 내가 이 차 안에 앉아서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을 때 모두가 당황하고 순간 정말 패닉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툭툭 밟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한 방에 밟아주면 좋다고 해요. 여러 번 나눠서 밟으면 브레이크 작동 시 진공이 계속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N단으로 바꿨을 때 멈춘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바로 어떻게든 N단으로 놔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 시동을 바로 오프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브레이크가 또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당기고 있으면은 네 바퀴에 오는 동력 전달이 또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현재 나의 도로 상황에서 저희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하셨듯이 가장 가까운 가로등이나 나무 이런 걸로 돌진을 하시고 절대 인도로는 돌진하지 마시고 아니면 가운데 가드레일 벽이라든지 건물 벽 이런 데를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찾아서 그쪽에 박으시거나 앞에 멈춰있는 차의 뒤를 차라리 박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제 아코디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벽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고 앞에 차도 없고 모든 상황이 안 된다. 인도 블럭 있잖아요. 그쪽에 타이어를 최대한 마찰을 시켜서 타이어를 터트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저도 안 겪어봤지만 여러분들 겪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뉴스로만 접했지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제 친구 또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과 그 이모님 같은 경우는 현재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운전을 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잖아요. 나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증거를 남기게 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블랙박스를 음속으로 해놓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음성을 켜놓고 그 당시 상황이 당기게끔 켜놓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페달 블랙박스를 이제 설치하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블랙박스를 다 달아주잖아요. 달려있는 차들도 나오고 페달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해주거나 달려있는 차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 확보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에어백이 터졌는지 사고를 당한 지점에 CCTV를 확보하거나 내 앞에 차, 내 뒤에 차들의 블랙박스 이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에어백이 터졌는지 CCTV 확보가 중요하냐면은 그 유명 또 트로트 가수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이제 골목에서 이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이제 AEB가 떴어요. 역시 좋은 차라서 급발진이 일어나도 차가 알아서 멈춰주는구나 하면서 안심을 했대요. 그러다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앞에 차를 받고 멈추게 됐어요. 이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브레이크가 먹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 그래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이제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CCTV를 확보를 해야 되고 에어백이 터졌는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졌어야 되는 건데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학훈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급발진일 경우 브레이크 등이 어딘가에 부딪히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멈춰 섰을 땐 고정벽에 부딪힌 채 서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시청 사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섰다.
급발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문을 구했을 때는 급발진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있기보다는 사고가 발생되는 걸 막는 것,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뭐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법의 개선이라든지 증명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좀 같이 협력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브레이크는 힘줘서 한 번에 꼭 밟으시고 N단에 놓으시고 시동도 꺼보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좀 올리고 계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가로등이나 벽, 나무, 가운데 가드레일,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인도의 블럭에 타이어를 부딪혀서 터트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대처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페달 블랙박스라든지 CCTV 확보, 에어백이 터졌는지 유무,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좀 영상을 키게 됐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저도 꼭 이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안전하게 차 운전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